이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이 하락을 지금 되돌리기에는 요 정도 거래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이거보다 더 큰 이만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근데 보통 이런 큰 거래량은요 하루에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짧다는 얘기는 약간의 그 저점을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그렇게 찍었을 때 나오는 거래량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더 거래량이 커지지만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한 스프링을 받으면 거래량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솔직히 원하는 거는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포인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제 이 강력한 매수로 상승에 전환되는 분기점이 어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여기까지는 사실 좋았지만 저점을 한 번 더 낮췄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76K를 언급했던 이유는 그 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실제로는 74.4K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이 CME 갭을 잠시 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단순한 지지 반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흐름에서는 꽤 의미 있는 변곡점입니다. 왜냐면은 차트에서 이 CME 갭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22년도에 119불에서 0.06달러가 된 22년 5월 루나 사태 때 비트코인도 14K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자, 이때 있던 CME 갭을 좀 확인해 보면요. 자, 이전에 이렇게 9개월, 17개월 전 상승 때 만들어진 CME 갭이 처음 유동성 흡수, 지지, 그리고 뚫린 이후에 이제는 저항, 다시 뚫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상황에서도 CME 갭 저항 돌파 후 다음 CME 갭 저항 그리고 다시 돌파 후 지지 그리고 이렇게 돌파 저항이 되는 이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CME 갭은 단순한 지지 저항이 아니라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 비트코인은 어제 CME 갭 하단을 살짝 벗어났지만 지금 이 CME 갭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차트에서 값은 호가가 다른 이유로 일반 바이낸스 금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바이낸스 차트 기준 77.6K 그리고 80K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는 이 CME 갭의 하단 76.6K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면은 자, 여기서 좀 더 횡보하든 아니면 돌파하고 이 다음 저항인 82K를 터치를 하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상방 추세선 돌파를 트라이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이 비트코인의 하락의 흐름을 어제 이후로 반등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비트코인 4월 장을 보는 핵심 분석 관점입니다. 이 방향을 이해 못하면은 이번 달도 시장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한 타임 프레임 위에서 큰 타임 프레임 위에서 차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한 타점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런 디테일한 분석만 쫓다 보면은 정작 큰 추세에서 수익을 내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숲을 못 보는 사람은 항상 나무에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따로 대응하면서 일부 자금은 지금 자 이렇게 2% 수익권 DCA 자동보수로 세팅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분명하다 보지만 앞으로 이 추세선을 닿기 전까지 이런 구간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박스권 기준만 정해놓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변동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처럼 세팅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봉 흐름 역시 지금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준으로 삼는 이 50 이동평균선 어제 살짝 내려왔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과 지금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값인 이 22평의 값이 지금 92K 구간인데, 자, 이번 주봉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럼 예상되잖아요. 볼린저 밴드 중심값은 뭐다? 22평. 22평 형님 우리 잘 아는 사이잖아요. 이 형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브라더 올라왔어? 나를 밟고 올라가라,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는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자. 그게 4월이 될 것이다. 자, 거기에 처음으로 맞는 비트코인 시즌에서 이 양적 긴축 시즌의 거시 경제 흐름 체크하면요, 여러분 이 표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CME 페드와치란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시장 기반 금리 전망 지표입니다. 연방 기금을 가지고 선물하는, 롱숏을 하는 실시간 가격 변동이죠. 시장 참가자들이 선물 거래를 분석해서 다음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인하 중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기관 자금들이 베팅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참고 지표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연준은 매년 최대 8번의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조정되는 건 2에서 3회 수준에 불과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중 내내 동결되는 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그중 어떤 회의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가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현재의 4.5% 수준을 만들었고, 이후 25년도 들어서는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지만 5월 7일과 6월 18일 이 두 차례 회의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차트는 각 금리 구간별 색상으로 확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25년 5월 7일 금리 결정 부분에서 이 노란색 색상은 현재 금리 수준인 425에서 450bp, 그리고 이 녹색은 한 단계 낮은 400에서 425,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시장은 이제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버렸고, 이렇게 인하 가능성 쪽으로 확실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바로 이것. 지금 현재 금리 구간인 이 주황색이 더블탑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 5월 인하 확률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25년 7월 30일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금리 전망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녹색 375에서 400bp, 이 bp는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로 0.01%, 즉 0.5% 인하 시나리오가 무려 61.56%,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 7월이 되면은 연준이 확실히 내릴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00에서 425bp, 0.25% 인하 시나리오는 7월 달에 10%도 안 됩니다. 425에서 450bp, 현 금리 유지 0.39%입니다. 아예 시장에서 지금 7월 달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돈이 걸려있는 확률이 이 정도로 쏠렸다는 것은 시장은 연준보다 먼저 결정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제로 연준이 이 확률을 따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이 월봉 차트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4월봉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시키고, 그리고 5월, 6월봉 양봉으로 앞에서 말한 우리 주봉 22평 형님값인 이 92K 몇 번 터치 후에 넘기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플랜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자입니다. 이런 흐름에 지금 이 불확실성의 메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고, 이에 따라 미 증시는 지난 금요일 하락에 이어 월요일 어제 풀이장부터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5.16% 추가 하락 후
네, 지금 이렇게 반등을 보였고 2월 20일부터 따지면은 총 마이너스 21.79% 하락입니다. 이 하락폭은 21년 12월 18일 수치 수준으로 3년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 악재가 겹쳤던 22년 초, 네, 그 암흑기 수준까지 지금 이 S&P 500은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때 당시 21년 고점은 68.9K였고 분명 미 증시에 비해서 그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미 증시는 일주일 연속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하게 이전 저점을 한번 깨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가능성, 다시 말해 미 증시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이렇게 모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비디오 콘솔 판매 외에 수집품 부분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전환 중인 공매도 세력에 맞서는 밈스탁의 우리 마스코트 게임스탑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히려 20% 지금 상승 중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인식 변화와 상승 기대의 시장 심리를 반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명 좀 짧은 기간 바로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확정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락을 좀 예상했었던 금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제의 주요 구간 CME 갭 77.6K 안에서 일봉 마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초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눈치만 보면서 뒤처질 필요도 없습니다. 4월은 준비의 시간이고 진짜 움직임은 이 추세선 돌파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저 고비트와 함께 가시죠.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